위안화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위안화 강달러 그거에 뭐 그런 현상이기도 하고 중국 경제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동시에 벌어지는 일인데 1달러가 7위안으로 향해 가고 있었는데 거의 뭐 그 수준에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1위안과 홍콩의 1 홍콩 달러가 같은 등가가 되면서 뭐 혼돈이 많이 빚어지고 있다는 그런 외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달러는 유로화하고도 1대1, 1유로화 아직도 뭐 그래도 유로화가 약간 더 아주 뭐 몇 퍼센트 한두 자리 숫자 퍼센트로 조금 더 강세 가치가 높긴 합니다만 1대1로 가고 있고요. 강달러. 덕분에 우리가 우리 돈 가치 어제 그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200원 터치했다가 뭐 끝날 때는 고시된 게 1,199원 뭐 그렇게 되는데 이제 1,200원대 들어서고요. 그 어디까지 갈는지 걱정입니다. 오늘 그 23일 들어온 뉴스 중에서는 아직도 당정 회의를 하더라고요. 새누리당이 여전히 분당은 됐지만 아직도 대통령이 아직 탈당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여당의 지위를 갖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과 정부 그래서 당정 협의를 갖는데요. 물론 이제 새누리당이 완전히 뭐 대통령이 탈당하고 등등해서 여당이 아니라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박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있는 새누리당이 여당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 어쨌든 그런 그거에서 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이름은 긴급 뭐 민생 현안 점검 종합대책회의인가 이름도 아주 거창한 어울리는 거창한 그런 회의를 통했는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내년도도 계속 경제가 어려우니까 당정회의 나온 거는 내년도 예산은 아시죠? 전번 12월 3일 날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안 맞출 수가 없는 그래서 12월 3일 국회 본회의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슈퍼 예산입니다. 말 그대로 400조 5천억 원. 원래 정부가 짠 그거는 400조 7천억 원인데 뭐 이리저리 칼질하고 더하고 빼고 해서 결과적으로 400조 하고도 5천억 원 슈퍼 예산인데 그 예산 짠 지 얼마 됐다고 그 예산을 원래 내년에 이제 경제가 어려우니까 1분기에 30%를 집행하고 그중에 상반기에는 그중에 60%가 집행하도록 즉 가급적 내년에 쓸 돈을 앞당겨서 조기 집행해서 경기를 살려보자. 재정의 역할이 크므로 그런 협의하고 했는데 그 협의까지는 좋은데 상반기 30%, 상반기 60%, 1분기 30% 짜는 조기 집행하자는 과정에서 나온 게 추경예산 짜자는 얘기입니다. 추경예산이 뭡니까? 지금 예산안이 모자라서 원래 내년에 이러이러한 예산을 정부 나라 살림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돈은 얼마를 걷고 지출은 얼마를 합니다 해서 400조 5천억 원 통과시킨 게 불과 20일 됐는데 이달 들어 된 겁니다. 예년 같으면 그것도 아직 확정 안 하고 계속 밀고 당기고 연말까지 갈 텐데 어쨌든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겨우 해놨는데 벌써 추경 예산 짜자는 겁니다. 좀 심하게 말하자면 국회 본예산에 예산에 인거도 안 마른 판에 추경 짜자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또 무슨 추경을 작년에 원래 지금 짰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또 짜자고 예약까지 해놓으면 추경을 매년 짜는 겁니까? 이게 애들 가정집에 살림도 다 돈 들어오는 규모를 예상해놓고 나가는 거 하는 건데 매달 추경 이럴 수는 없는 거다. 어쨌든 매달 짜는데 물론 이제 추경을 짜자는 게 이해는 됩니다. 새누리당이 경기를 워낙 안 좋게 보고 정부도 동의를 한 거죠. 지금 최근 상황을 보면은 구조조정에 따라서 울산이나 거제 같은데 아주 관련 업종이 굉장히 어려움이 크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라든가 중소사업자의 그 좀 구조적인 어려움 있죠. 그 다음에 소비 절벽, 그 다음에 AI 조류 인플루엔자 파동에 따라서 계란 파동. 오늘 기준으로 23일 기준으로 살처분한 닭이 무려 2,400만 마리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계란 대란 그리고 소비 감소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 생각하면은 재정의 역할을 확충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경제 현안들 이 모든 것들이 구조조정의 여파에 따른 지역 경제 어려움, 소비 절벽 이 모든 게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제기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올 들어 계속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 건데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슈퍼 예산을 짠 건데 예산을 또 이렇게 확충하자니까 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어렵고 한 이 경제 활력화에 걸림돌이 뭐냐? 결국은 국회에서 경제 활력을 오히려 막고
경기 침체를 오히려 가속시키는 것은 국회의 규제 입법들이고 또 타성에 젖어온 정부의 어떤 규제 행정 규제가 그런 건데 이런 규제를 확 틀어버리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경제를 도약시킬 방안을 생각하지 않고 예산에는 찔끔찔끔 또 그렇게 세게 해놓고 또 모자라서 다시 짜자 하니까 이게 좀 쉬운 말로 막말로 하면 은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해서 되는 거냐 근본 대책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또 추경 예산 하니까 새누리당이 제안하니까 새누리당이 강하게 요청했답니다. 정부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고 뭐 야당도 지금은 오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죠. 그러나 야당이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필요하다지만 나중에 추경 짤 때 온갖 전제 조건 다 갖다 댈 거고 정부의 반성문 설할 거고 온갖 조건 다 되고 그것까지는 또 이해한다 치더라도 국회 낡은 민원 그다음에 온갖 잡동사니 사업 다 끼워 넣어가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저번에 일자리 예산이라고 우리 8월에 시작돼서 가을에 집행한 그 추경 예산 보십시오. 구조개혁에 의한 일자리 예산이라고 추경 예산 짠다고 해놓고 그 안에 온갖 오소리 잡탕 다 넣어가지고 했으니까 유일호 경제팀은 명심해야 될 게 지금 추경 예산이 요건에 맞느냐 법률적으로 그거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인가 그게 돼 있는데 재정 요건에 맞느냐. 두 번째 맞다면 지금 예산을 추경을 짜려는 또 목표와 취지는 뭐냐. 이걸 명확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대선을 앞두고 또 한번 그 뭐랄까요 좀 포퓰리즘 기반의 나눠먹기 그것도 반짝 파티다. 나눠먹기식으로 집행해서 또 반짝 파티가 곳곳에 원하는데 쪽지 예산 민원 예산 다 해주고 온갖 이름을 다 끼얹어서 그냥 퍼주기 썩이다 그런 걸 겁니다. 국회란 게 원래 대책 없이 돈 쓰기 좋아하거든요. 거기에 또 정부가 마구 휘둘릴 게 아니라 정말 냉정하게 침착하게 잘 봐서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재정의 지금 집행, 재정의 역할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돈 가능하면 쓸 수 있으면 재정에서 좀 더 써서 경기가 끄지 않도록 하는 건 물론 오케이 좋은데 문제는 그게 예산 짠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는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재정이 필요하고 지자체도 그렇고 공기업도 그렇고 긴축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약간 풀더라도 경기가 식지 않도록 경제가 살아나도록 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그 방식이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침에 있었던 추경 회의 거기에 있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보실까요? 12월 24일 한경입니다. 일면에는 은행권 기사를 썼네요. 떠나는 은행원들 제2인생 시행법은 뭐냐? 2,800명 몰린 국민은행 희망퇴직. 국민은행이 희망퇴직을 받겠다고 했더니 이 직원이 모두 몇 명이래? 무려 2,800명 전 직원의 15% 그러니까 8명 중에 1명꼴로 희망퇴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이렇습니다. 무려 36개월, 3년치 월급을 추가로 더 준다 하니까 돈 많이 줄 때 나가자. 안 그러면 천덕꾸러기 어렵게 된다.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나가려고 하니까 1인당 3억에서 6억 원 정도 퇴직금으로 목돈을 받기 때문에 무려 2,800명, 15%가 떠나려고 한답니다. 물론 여기에는 미래가 불안하고 영업 압박에 대한 그런 부담도 커졌다고 하는 겁니다. 신청자의 80%가 육아에 집중하고 창업하겠다 했는데 육아 집중은 좀 뜻밖이죠. 창업. 그래서 이게 2,800명이나 퇴직하겠다는 건데 역시 은행이 여유가 있긴 있나 봅니다. 퇴직하는데 36개월치를 주니까 그리고 1인당 목돈이 3억에 6억씩 목돈을 주니까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고 옆에는 활력 잃은 기업 생태계 고기업 고성장 기업 1,000개가 소멸됐다는 이 중소기업 현실 기사 들어갔네요. 커버 스토리 자존감 새 시장을 열다 해서 이제 성형하는 남자 성형이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리고 명품 시계 차는 거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다. 명품 시계 차는 여자 성형하는 남자 이런 트렌드 기사를 썼네요. 제주도에 있는 외국인 보유 땅이 처음으로 감소했다. 제주도에 뭐 외국인 여기 제주도에 외국인 하면 한마디로 중국인들이죠. 중국인의 땅 사이가 무지했는데 좀 팔았다는 얘기죠.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했던 당정 내년 2월 추경 적극 검토 이야기했고요. 여기는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의 크리스마스 시즌 같이 노래 사진 있네요. 이면입니다. 국회 청문회 앞만 봐도 너무하죠. 아래 사람 대하듯이 아무개 씨 예사로 부릅니다.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의 호칭갑질. 법에는 청문회는 정인 참고인은 아무개 정인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아무리 밉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우병우 정인이라고 불러야 되고 거기에 나온 뭐 이재용 정인 이렇게 부르는 게 법에 있는 거죠. 이 법은 드라이하게 객관적으로 부르자는 겁니다. 누구 높이고 낮고가 아니고 갑질하고 하대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객관적으로 불러야 되는데 손혜원 의원 우병우 씨 당신 어쩌고 저쩌고 뭐 누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도 총리라는 호칭을 고임
어디까지나 황교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굳이 하려면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라고 하든지 그래야죠. AI의 빵빵함 사라진 크리스마스에 있는 파리바게뜨가 계란 부족으로 카스텔라 등 19개 생산 중단. 그래서 빵이 없어졌다고 빵빵함이 사라졌다고 했네요. 3면입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충돌.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최근에 여러 번 나왔고요. 미국과 러시아의 충돌은 핵무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트럼프 백악관의 무역사령탑, 요거는 아까 국가무역위원장의 아주 반중국적 그리고 보호무의적 그 교수 내정했다는 거 어제 읽어드렸습니다. 어제 기사 나왔고요. 이 기사가 중국뿐 아니라 한국도 겨냥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무역대표부, 상무부, 노동부 통솔하는 슈퍼파워가 될 거다 했습니다. 대미 무역전쟁 몇 가지 무기 준비하고 있다. 전면전 준비하는 중국. 중국은 그냥 낮게 기는 게 아니라 미국과 무역전쟁에서 무기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뭘 대응하고 있는지 걱정입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핵경쟁 부활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푸틴 핵부대 강화하니까 트럼프 핵능력 확장해서 미소가 다시 핵 대결 국면으로 또 갔다. 정치면입니다. 김무성, 그다음 유승민 함께 비박의 이름하에 탈출, 새누리당에 탈당을 했습니다만 출발부터 스텝이 꼬이는 보수 신당의 두톱이죠. 김무성은 친박, 친문 빼고는 다 연대하자 그러고 유승민 동의 못한다 단호히 거부했다고 합니다. 16년 동행 그리고 협력했네요. 개헌에도 서로 다르고 법인세 인상에도 서로 생각이 다른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반박 인사 임명진 새누리 구원투수로 왔다고 합니다. 비대위원장 새누리당에 남은 거기 비대위원장이 정우택 원내대표가 됐고 비대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진 목사 반박 인사 됐다고 하네요. 대통령 안철수 결선 투표제 도입하자 대선 룰 전쟁 점화 개혁 보수 신당 27일 원내 교섭단체 등록한다고 합니다. 경제면 서울 그 당일리 마포에 있는 한강변에 있는 당일리 발전소가 세계 첫 도심의 지하 발전소로 들어간다. 원래 있던 당일리 발전소를 지하로 넣고 그 지상의 그 위에 공간을 휴식 공간으로 키운다는 기사가 있고 정부의 공공부채 정부 지자체 비금융 공기업에서 금융회사 뺀 거 그리고 정부 지자체 부채가 1,000조 넘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황대행 1월 4일부터 신년 보고를 각 부처로부터 받는다. 11일까지 5개 분야 했네요. 국제면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중국 위안화의 굴력, 홍콩 달러와 1:1 임박 그랬더니 강달러에 몸살난 위안화입니다. 뭐 위안화는 안 받겠다 그러고 홍콩의 가게들이 아주 민감해져 가지고 위안화 홀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민은행은 달러 고평가 조정될 거라고 하네요. 다시 텔레비 생산이다. 일본의 샤프 부활 노린다고 합니다. 매각했던 브랜드 다시 사들여서 샤프가 텔레비전 생산에 나서서 유럽 진출 노린다는 얘기 있고 22 긴축 압박한 독일은행 총재 앞으로 2년간 유로존의 물가가 오를 거니 인플레 대비해서 금리 올려라라고 독일의 중앙은행 총재가 22 총재한테 한수 잔소리를 했습니다. 백악관의 오바마 정책 지키기 안간힘이 있고 세계 최대 헤지 펀드 AI의 경영을 맡긴다고 합니다. 에너지 밸류를 변신한 일본 후지산 일대 이런 기사도 있네요. 네, AI에 대한 우리 공포가 그때 이세돌과 AI 그 알파고 바둑에서 우리나라 공포가 급에 질려가지고 막 그때 신문 기사와 사설들 보면 마치 기계와 그 AI가 세상을 지배할 것처럼 막 압도할 것처럼 그랬는데 뭐 그런 일이 없었죠.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게 오래된 것 같지만 1년도 안 되고 원래 연초니까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결국 AI라는 게 하나의 프로그램이고 좋은 인간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온갖 여러 군데 다 활용되고 있다. 뭐 경영도 돕고 뭐 어디 안 하는 데가 없잖아요. 의료도 그렇고 금융 프로그램도 그렇고 우리가 잘 화기에 딸린 거다.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인류의 그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